돈 되는 복지뉴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복지뉴스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기초연금의 기초, 기초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느라 애쓰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과거에 돈을 내지 않았어도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말이죠.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약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만 65세 이상일 것. 둘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 중일 것.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그럼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월급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월급은 포함됩니다. 그런데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면 월 소득이 95만 원 더 있는 것으로 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통장에 있다면 월 소득이 3만 3천 원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칩니다. 그리고 대출이 1억 있으시다면 월 소득에서 33만 3천 원 정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시고 서울에 5억 집이 있으시고 통장에는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대출이 1억 있는 분은 다 합쳐서 월 소득이 165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더 추가될 거고요. 월 소득 인정액이 165만 원이셨던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즉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2인 가구, 즉 부부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또는 323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신청은 일단 해봐야겠죠?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이렇게 딱 2개만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 확실하게 신청하시는 게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신청 기간은요, 따로 없습니다.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되시는 날이 2023년 5월 30일이라면 생일이 속하는 달인 5월에 1개월 전인 4월부터 신청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급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시면 생일이 속하는 달에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분은 5월 30일이 생일이시니까 5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신청자가 몰려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늦게 선정되셨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때 신청 잘 하셨으면
못 받았던 기초연금까지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두 번째,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 종류가 참 많은데 이 많은 연금들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내 돈을 10년 이상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 이 연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노령연금입니다. 아닌데? 국민연금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사실 큰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범주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돈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조금밖에 못 받는데 노령연금은 신청해도 주지도 않는다고요. 아마 용어가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 저희가 쭉 알아갈 연금이죠? 꼭 구독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내 돈을 내지 않았어도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소득을 계산했을 때 하위 70% 이내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고 그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거니까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이렇게 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소득이 하위 70% 이내에 든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기는 하는데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3만 4,770원보다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여서 나오는데요. 최대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보통 금액의 50%입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중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 금액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요. 어르신들의 젊은 날의 노력과 절약을 좀 외면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약 610만 명 중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약 44만 명으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안 되고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뭘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옛날 버전입니다. 예전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확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하면 기초연금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은 딱 두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며 둘 다 중복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세 번째, 기초연금 조사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요? 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초연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세요. 먼저 기초연금 조사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조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조사, 확인조사, 중점관리 수급자 확인조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복잡하죠? 하지만 사실 이 중에 딱 2가지만 중요합니다. 바로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입니다. 신청조사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으실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확인조사는요,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기초연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확인조사입니다. 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도 합니다. 철저하죠? 그리고 중점관리 수급자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이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후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급 가능하다고 예측이 되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렇게 4가지 조사 유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4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하는 신청조사,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조사, 이 2가지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2 조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할 때 대상과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입니다. 2 조사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본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남편분과 만 62세 아내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분은 남편분 한 분이지만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할 때에는 배우자까지 같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만,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323만 2천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고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부재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소득 인정액, 수급 자격 및 가구 유형, 연금과 급여로 나뉩니다. 소득 인정액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소득 더하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월급, 사업소득, 은행예금, 은행이자, 집, 토지, 입주권, 골프 회원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조사합니다. 기초연금 도우미 첫 번째 영상에서 월급이 100만 원이시고 서울에 5억 집을 가지고 계시고 예금 3천만 원, 대출 1억이신 분은 월 1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할 때는요. 기초연금 신청 이후로 월급이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취업이나 퇴사, 이직 등을 했는지, 사업자 등록이나 휴업, 폐업 등을 했는지, 매입, 매도, 증여 등으로 재산이 변동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은 수급 자격 및 가구 유형인데요. 기초연금 수급 이후에 확인 조사를 할 때에는 결혼, 이혼, 사망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가출,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수급 정지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공무원연금 등의 직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소멸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연금과 급여입니다. 확인조사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48만 4,770원을 넘어간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돈 되는 복지뉴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초연금 도우미 시리즈 4번째, 월급 받는 사람,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은 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정확한 금액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기초연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202만원 이하여야만,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그리고 집, 자동차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 합했을 때 202만원 또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한다니 겉보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0만원을 받으시는 집과 차가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일부를 빼고 계산합니다. 매월 받으시는 금액에서 108만원을 빼고 그 금액에 또 0.7을 곱한 것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한 달에 200만원을 받으신다면 20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92만원, 또 여기에 0.7을 곱한 약 64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월급이 108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 80만원을 받으시든 월급 100만원을 받으시든 근로소득이 0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구인데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두 분 각각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월 210만원, 아내분이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편분은 21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102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약 71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아내분은 18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72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약 5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근로소득이 총 약 122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8만원을 빼는 걸까요? 공제금액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20일 동안 5.6시간씩 일했을 때 받는 금액이 약 10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근로를 하고 돈을 벌고 있으나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것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시근로가 아닌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용근로자인 경우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일용근로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공공일자리 소득인 경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활근로소득인 경우입니다.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대리기사, 판매원이 기초연금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